저는 지금 벤틀리 큐브 오프닝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주변에 뭔가 반사가 되는 것 같아서 뭔가라고 봤더니 건물 반대편에 저쪽에서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 걸로 영상을 비춰서 쭉 타고 와가지고 벽면에, 벤틀리 큐브 벽면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금 가까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대로변 지나다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건물 외벽 쪽에 다양한 컨텐츠가 비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2층은 전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벤틀리 벤테이가 V8 모델 눈에 들어옵니다. 컬러가, 이런 컬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화하기 힘들고 다소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소화를 잘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주고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선과 면들을 아주 단아하게 잘 정리를 해줬고, 전체적으로 볼륨감도 충분하게 전달을 해주는,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 너무 좋죠. 휠은 22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85, 40, 22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휠하우스의 디자인이라든가 차량의 볼륨감을 많이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휠이 그렇게 많이 커 보인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요, 언뜻 보면은 20인치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 테일라이트를 조금 더 독특하게 구성을 했는데, 저는 이전보다 여백의미 같은 것도 더 잘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성과 면을 강조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작아서 예전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금 이 디자인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도 자연스럽게 선이 쭉 흘러내리면서 뒤쪽에 좀 두툼한 필러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체감이 상당히 좋고요. 이 컬러가 정말 자칫하면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 컬러인데 정말 소화를 잘 해주는 것 같네요. 도어 하단부의 몰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몰딩만 보면 굉장히 두껍거든요. 좀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팬더 측면의 장식 같은 거랑 잘 어우러져 가지고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벤테이가 였고요. 컨티넨탈 GT V8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벤틀리 차량들 중에서 대중적인 어필이 가장 잘 돼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벤테이가도 있고 플라잉 스퍼도 있지만 컨티넨탈 GT가 벤틀리 하면 떠오르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매니아 분들한테는 특히나 많이 어필되어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죠. 벤틀리 큐브는 지하 1층부터 루프탑까지 총 6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신차 전시장, 1, 2층은 전시장이고요, 3층은 바투르 스튜디오 스트리트라고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 확인해 볼 수 있고, 아주르 라운지는 4층입니다. 스카이 가든은 루프탑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퍼퓸을 직접 본인의 기호에 맞게 조제해보는, 조제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만들어보는 그런 부스도 갖춰져 있고요. 2층에는 플라잉 스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V8 모델이고,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웅장한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주면서 뭐라 그럴까요? 압도당하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특히 이 그릴의 화려함이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고요. 엠블럼도 위로 쭉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건드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시동을 꺼도 숨고요. 그런 부분들도 벤틀리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원형으로 나눠져 있는 벤틀리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헤드램프 디자인은 안쪽에 정말 화려하거든요.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지 굉장히 화려합니다. 펜더도 세단이지만 오버 펜더처럼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을 들고 있지 않고요. 휠은 22인치인데 이 차는 좀 휠이 커 보이기는 해요. 꽉 차고 휠하우스의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꽉 차 있다는 느낌 좋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앞쪽은 275, 35, 20이고요. 뒤쪽은 315, 30, 22입니다. 역시 벨트 라인이 위쪽도 있고 그 아래쪽으로 도어 하단에는 크롬으로 좀 두껍게 라인 가져가고 있고요. 이것도 벤틀리의 비를 형상화시킨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되게 잘 어울립니다. 별다른 기능은 없어요. 플래그 타입으로 아웃사이드 미러 고정이 되어 있고, 테두리 부분의 몰딩 굉장히 고급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 위치가 조금 특이한데요, 보통 이 옆면에 위치하는데 살짝 위쪽으로, 그만큼 차가 넓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도
앞쪽은 좀 세련되고 최근의 차량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저는 오히려 뒤쪽에서 클래식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테일라이트가 작은 건 아닌데 차가 워낙에 낮고 넓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에 여백이 좀 많이 보이고요. 듀얼 더블 타입으로 머플러 팁 준비가 되어 있고 디퓨저는 그냥 깔끔한 편입니다. 트렁크 작동하려나요? 네, 전동이고 이쪽에 비 누르면 되고요. 이 차 제가 출고받아서 바로 가지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트렁크 공간도 럭셔리 세단들의 비교를 해보면 플래그십, 다른 브랜드의 플래그십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좁지만은 않습니다. 카펫 같은 것도 굉장히 두툼하고 안쪽까지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갖춰놨고요. 위쪽도 LED 조명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고요. 속도도 적당하고 지금 주변에 소음이 약간 있기는 한데 확실히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끄러운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뒤쪽으로 흐르는 라인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실내 고급감이야 뭐 두말하면 벤틀리 잔소리죠. 가죽의 질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스위치류들 같은 것들 보면 정말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 패턴 같은 것들도 그냥 고급스럽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벤틀리 로고 새겨져 있고요. 짙은 브라운인데 확실히 좀 차분하고 고급감을 살려주는 데 좋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 측면에 플레이트가 약간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에 간접 조명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임 오디오 정말 소리 좋죠. 여기는 단순하게 패턴만 준 게 아니고 입체감도 우둘두둘하게 살려서 이 텍스처 같은 것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벤틀리 로고 바닥에 선명합니다. 착자감 같은 거는 방음 수준도 상당합니다. 시동 버튼은 가운데 누르고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가 있죠. 키 온까지는 가능하네요. 지금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메인 판넬이 보입니다. 뒷좌석은 공간의 어떤 넓은 그런 느낌들, 넉넉한 공간 확보보다는 짜임새가 굉장히 좋고요. 그렇다고 공간 자체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고급감을 주면서도 넉넉한 공간을 확보 잘 해주고 있고요. 시트는 양쪽 다 전동으로 작동이 가능하고 메모리는 2개까지 됩니다. 정말 시트의 이 가죽 고급감은 보조 베개 같은 것도 되게 폭신폭신해서 목을 아주 잘 받쳐줍니다. 암레스트도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이런데 12V 파워 아울렛 마감 좀 보세요. 확실히 고급차다운 이미지 충분히 전달이 되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슬라이딩 타입으로 커버가 깔끔하게 됩니다. 당겼다 넣었다 하면서 옛날 자동차들, 클래식카들에서 봤던 그런 형태로 에어벤트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기둥 쪽에도 에어벤트 갖춰놨습니다. 디자인이 앞쪽하고 같은 디자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참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라는 느낌보다는 예술작품? 미술작품 뭐 그런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안쪽에서는 다양한 컬러들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죽의 질감이나 패턴 같은 것들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펫 재질도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벤틀리 큐브 3층에는 드디어 이 차량을 제 눈으로 보게 되나요? 벤틀리 바트루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낮게 해서 보면 시선을 차량의 엠블럼에 맞춰서 봤을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이 느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차량들하고 다르게 벤틀리의 차세대 디자인을 엿볼 수가 있죠. 저는 기존의 헤드램프 느낌이 난데 이제는 좀 달라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는 스페셜한 목적을 갖고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 나오는 벤틀리 차량들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많이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더랑 후드 이 경계면에 조금 특이하게 가네시 같은 걸 하나 더 덧대주고 있는데 이게 뒤까지 쭉 연결되거든요. 도어를 지나서 휠러 연결되는 곳까지 쭉 연결이 쭉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 포인트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휠은 22인치거든요. 굉장히 좀 꽉 차 보이는 느낌 좋고요. 앞쪽은 275, 35, 22고 뒤쪽은 315, 30, 22입니다.
반딱반딱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그 바람갭이라고 하나요? 프로펠러 느낌을 구현을 해놨는데 어떤 스포티한 느낌의 쿠페에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어 하단부에는 사이드 스커트도 굵직하게 마련을 해뒀는데요.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벤틀리 뮬리너 바투스 쇼카의 재원이 지금 써 있는데요. 대부분 실내에 있는 것들은 다 옵션으로 개별 구성할 수가 있고요. 동력 성능은 아마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V12 6리터 트윈 터보 엔진입니다. 이 차 한번 시동 걸어봐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시동은 걸 수 없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가격은 26억인가요? 27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량을 전 세계 18대인데 국내에서 한 분이 계약을 해서 아마 올해 안에 출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완만하게 쭉 떨어지는 이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주유구는 측면에 있지 않고 윗면에 그만큼 이렇게 넓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요. 아크라포빅 배기는 듀얼 더블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타봐야죠. 이 쇼카기 때문에 본닛하고 트렁크는 지금 열 수 없지만 도어는 열 수 있고요. 프레임리스 방식이라서 개방감 뛰어납니다. 그리고 유리는 굉장히 두꺼운데 이중 접합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블랙 원톤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이 붉은 형광색, 다홍색이 형광빛을 띠면서 포인트로 주고 있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시트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처럼 되어 있지만 컨트롤 다 가능하고요. 뒤쪽은 그냥 살짝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백 같은 것도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뮬리너 바투르라고 되어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두 개 다 오토 타입이고 이런 소재나 패턴 같은 것들이 이건 실물로 보셔야 됩니다. 시트 전동기는 다양하게 컨트롤되어 있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마사지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쿠페, 본격적인 럭셔리 쿠페들은 대부분 보면 이 센터 터널이 앞쪽에서 이렇게 높게 올라왔다가 쭉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스티어링은 저는 이 스티어링에 손에 이렇게 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스웨이드 재질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골드로 포인트를 주고 있죠. 시동은 버튼 타입인데 그 주변부 링이 요것도 다 금으로 되어 있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승하차 할 때도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고요. 공간이 밖에서 봤을 때보다는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헤드룸의 여유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아마 헤드기어 같은 거 쓰고 서킷에 가더라도 특별히 저는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키온이 가능하네요. 키온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군요. 쇼카라서 문도 못 열어보고 제가 키온을 못 해볼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볼 수 있게 돼 있네요. 기어노보다 약간 위쪽에 있어서 돌격형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게이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클래식한 맛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벤틀리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디자인 하고 있고요. 여기는 4층이고요. 아주르 라운지라고 해서 벤틀리 오너, 벤틀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약간의 공연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틀리 큐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